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학 국회의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한 홍일학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왜 이리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도 나오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대구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국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대구는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계속 미뤄온 것 같아요. 뭐 쉽게 가까이 보면 구미하고 대구하고 갈등의 취소 문제, 또 K2 이전 문제, 이것도 사실은 수원하고 광주하고 대구하고 서로 순서를 다퉈야 하는 그런 문제죠. 공항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들을 논쟁을 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무기력하게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무기력 단계에 빠져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공항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이 자기네들 뜻대로 민자를 유치해서 어떻게 공항을 하나 지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자 유치해서 자기네들 지으면 지쪽 그거야 자기네들이 자기 돈으로 사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앙 집권적 사고와 지방 분권적 사고로서 이 남부 전체 예를 들어서 부울경, 경상남북도, 호남, 광주 그런 8개 시도의 2천만 주민들을 위한 그야말로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것도 안 하고 부산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작은 공항 하나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참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의 문제고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해야 될 이런 입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갈 길을 가겠다 하는 이런 부산의 사고방식과 또 중앙정치적 사고방식 속에서 인천공항만 있으면 되지 무슨 그런 남부 쪽에 관문공항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사고 이런 사고는 우리가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작은 과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아기다툼합니다. 지금 활주로가 1개나 2개나 24시간 다 할 수 있느냐 몇 시간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토론해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형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우리 당에서 우리 김부겸 조금 있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표가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김부겸 전 의원 우리 대구의 희망이죠.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가 좋은 당이 나와서 그야말로 대구가 다시 한번 리더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대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동영상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라이트를 좀 꺼주시고요.
우리 인천공항이 마비될 경우에 단순히 공항 마비 차원을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될 것이다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30km 정도 위치하고 있어요. 기상악화라든지 어떤 그 유사시에 못 내릴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공항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They always survey some key things as part of deciding where to invest. Personal transportation, which would include airports and easy access to airports.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 수출 물량을 항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예. 어, 19세기에 그 항구를 가진 도시처럼 공항을 가진 도시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제항공 인력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포화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국내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한군수 신공항 정책 연구팀장이신 한군수 박사님께서 남북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발제자리는 자리에 함께 바랍니다. 문재식 영남대 교수님, 그리고 강주열 위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군수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구경북연구원의 한군수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전달력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요. 일단 저는 2012년도에 백지화가 난 이후부터 신공항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신공항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의 가장 아쉬움이 든다라든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좀 가능할까 합니다. 앞서서 저기 홍일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은 공항의 위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공항이 왜 필요한가, 공항의 기능, 혹은 공항이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설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관문공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방 거점공항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는 또 그거하고 다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 혹은 법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일부에서는 공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추공항, 그 다음에 지방거점공항, 일반공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중추공항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천공항 하나만을 중추공항으로 지금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인천공항 같은 또 다른 공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거점공항, 그 다음 위계인 지방거점공항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추공항을 하나 더 건설합시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강한 반발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바꿔서 관문공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공항을 국가마다 분류하는 위계라든지 이런 것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영국이나 이런 데들은 공항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게이트웨이 에어포트하고 일반공항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문공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들은 사실은 중추공항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문공항을 이렇게 유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2012년 백지화 이전에 저희가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부산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관문공항이 필요하다, 허브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허브공항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죠. 허브공항은 안 된다라는 그런 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관문공항에 대한 기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를 부산 지역에서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백지화 됐을 때의 이유가 표면적인 드러났던 이유가 경제성 부족이라는 것들로 됐기 때문에 사실 2012년 이후에 부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연구의 포커스는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지금 저희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에 상응하는 만큼의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부산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덕 후보지와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말하고 있는 밀양 후보지 같은 경우는 공항 입지로서의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한 그런 후보지들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음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자유롭고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해야 되는, 매립해서 부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가덕 후보지 같은 경우에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부지 면적을 축소시키는 방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5만 평의 활주로 한 번 규모로 부지를 축소시킬 수 있는 안밖에 만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애시당초 얘기했던 관문 기능이나 이런 것들하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는 안 하고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율배반 같은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계속 뭐 허구 24시간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작은 규모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미남 같은 경우는 한번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보시면 가장 저희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게 이제 장애물 절토 비용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은 처음부터 위계 설정이 중요하고 공항의 기능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후보 동영상에서 보듯이 우리 지역에서 바라고 있는 공항이라는 게 공항 자체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공항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부산대로의 하나의 경제권들을 가지고 있고, 대구대로 경제권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영세한 경제권들이 점점 더 축소돼가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쪽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경제권들을 좀 통합을 해서 좀 더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절대절명의 지역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옛날에 개발시대가 아닌 이상에는 기업을 끌어다가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결국 할 수 있는 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부가 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인프라 정도 수준일 겁니다. SOC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분산되어 있는 우리 남부권의 경제권들을 좀 통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런 매개체로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공항이다라고 해서 공항은 경제 통합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 지역의 시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항 자체가 아니고 공항으로 인해서 그 뒤로 엮어질 경제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공항을 같이 써야 되고 공항이 커져야 되고, 근데 그 공항을 크게 하려다 보니까 좀 수요가 많아야 되고, 수요가 많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대구 경북의 가장 큰 핵심 그 지역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저는 감히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신공항의 성공의 열쇠 키를 쥐고 있는 게 대구 경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공항이 성공이 되려고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물론 이용객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항으로 인해서 나타날 그런 부산 결과들, 경제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항이 어떤 규모로 건설되는가 보다도 어떤 위치에서 어느 만큼의 이용객들이 그 공항을 이용하겠는가, 이게 가장 큰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대구 경북이 거기에서 핵심을 그 키를 쥐고 있느냐? 지금 현재 그 김해공항의 그 어제로 10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그 보도자료도 보였을 텐데요. 김해공항, 지금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공항은 김해공항 아니면 인천공항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선 수요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인천으로 가고요, 절반 정도가 김해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법무부 출입국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숫자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2012년도에 아주 재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부산 지역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던 부산 지역의 수요들이 거의 대부분 다시 다 김해공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해공항하고 인천을 왔다 갔다 하는 내항기가 이제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내항기가 뭐냐면은 인천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셔틀인데 국제선 노선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외국 나가실 때 외국 공항에서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환승을 해가지고 다니시면은 요금도 할인 받고 통행 시간이 길어지지만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부산에서 김해공항에서 이용했을 때 인천에서 단순하게 트랜스퍼하는 형태로 해서 티켓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금 부분을 상당히 할인받아서
그런데 사실 인천에서 부산 다니는 거에 대한 것들은 요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노선이 생겨가지고 그 김해공항의 이용객이 부산 지역에서 인천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부산으로 다 넘어오게 되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김해공항의 결국 항공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공항의 서비스라고 하면은 가장 큰 것들이 노선의 네트워크의 다양성, 확보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되는데 환승을 통해서 항공 네트워크를 다 확보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일단 내항이나 취향시키면서. 근데 그래서 부산하고 경남 지역의 이용객들은 다 김해공항으로 많이 전환이 돼요.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근데 대구하고 경북에 계시는 우리 그 이용객들은 김해공항은 전환이 안 됩니다. 김해공항을 가서 인천공항을 가서 이용할 거 아니면 바로 인천공항을 가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항기가 도입되면서 김해공항의 항공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 계시는 분들은 김해공항으로 공항 전환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 인천공항으로 가버린다는 똑같이 과거 변화 없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김해공항이 위치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에 계시는 분들은 인천으로 갈까 김해로 갈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신공항이 성공을 하려면 지금 현재 김해공항의 이용객보다 이용객이 더 증가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김해공항의 위치만 해도 대구 경북에서 이용하기 굉장히 애매한 위치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대구 경북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지역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공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결국 공항의 입지에 따라서 공항의 기능이 달라지게 되고 공항의 기능이 달라지게 되면 공항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경제 통합이라든지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정의를 해야 돼요.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정의를 해서 우리는 이런 공항의 컨셉을 지을 거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라라든지 혹은 중앙정부에 다 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할 거로 얘기를 하면서 지방정부에서는 이걸 따라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지방정부가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부산에서 먼저 우리는 공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컨셉 이런 것도 없이 철저하게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안들을 만들어내요. 그럼 대구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구에서 또 그 비슷한 것들을 하나 또 만들어냅니다. 그럼 양 지자체에서 일단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건 그 다음부터는 협의가 안 돼요. 이미 자기네 거를 안을 냈는데 이거 어떻게 양보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사실은 입지타당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3월달부터 지금까지 합의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벌써 1년 가까이를 합의하자고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쉽게 합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국토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능이라든지 공항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면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기존공항 존치 문제라든지 24시간, 1시간 접근성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해결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안을 더 주장을 할수록 부산도 자신들의 안들을 더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 2011년도에 이미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의 방향보다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해놓고 철저하게 준비해놓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연구 과정상에서 이게 서로 증명이 되고 반영이 시켜야 될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내버려 두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의 컨셉, 공항의 목적, 기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영남권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통합 신공항을 중심으로 물류가 원활해지고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발전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발제해 주신 우리 한근수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님께서
남북권 신공항 필요성과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필요성과 향후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를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릴 주제는 남북권 신공항의 필요성인데 통합 신공항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한건수 박사께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부산은 사실은 부산공항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산공항. 김해공항을 보완하는 부산공항 건설하겠다 하는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나머지 영남권의 4개 광역자치단체는 입장이 좀 다르죠. 어떤 공항이냐? 남북권,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남북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신공항 하나 건설하자.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뚜렷이 그렇게 구별을 해서 영남권의 5개 광역자치단체가 따로따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막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통합신공항을 건설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2013년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수요조사를 했는데 프랑스 업체하고 한국의 한국교통연구원이 함께 해서 항공수요조사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3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뒤에 영남 지역의 항공수요는 국제선이 230만, 그 다음에 국제선 플러스 국내선이 3,500만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이 예측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과소 예측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게 수요 예측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선은 2,300만, 국제선 플러스 국내선 하면 영남권 전체가 3,500만의 항공수요를 가지고 있다. 2030년도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결과냐 그러면 인천공항이 이제 2001년도 계약을 했는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에 그 당시에 2001년도 계약할 때 항공여객 처리 목표가 3,000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3,000만 처리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건설할 때 1단계 2001년도 계약할 때 활주로 2번을 건설했습니다. 3,750m 길이의 활주로 2번을 건설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30년도 항공수요조사 결과가 3,500만이 나왔습니다. 3,500만이 나왔다면 분명히 활주로 2번 이상이 사실은 필요한 항공수요라는 것입니다. 영남권의 항공수요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남권의 항공수요 국제선 국내선 합쳐서 2030년도에 3,500만의 수요는 결국은 이제 출발하고 도착하는 국내 국제선 통행 항공수요를 전부 다 합친 숫자입니다. 부산은 그러면 현재 어떤 주장을 하느냐 그러면 부산의 추진 전략은 김해공항을 정치를 하고 가덕도에 활주로 한 번을 건설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활주로 한 번. 활주로 한 번으로 3,500만, 2030년도에 3,500만의 국내선, 국제선 항공수요를 활주로 한 번으로 영남권의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바로 아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은 이제 김해공항 존치를 하고 김해공항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보면 결국 부산만을 위한 공항 건설이 목표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부산만을 위한 공항을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 부산의 전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부산의 전문가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덕도에 한번 건설하는 것도 뭐 비교적 괜찮다. 왜? 그랬더니 나고야의 주부공항 건설할 때도 한 번 건설해갖고 국제공항 운영하고 있다. 주부공항 같은 경우는 활주로 한 번으로 건설을 했지만 주부공항은 2005년도에 개항을 했는데 1200만 명의 항공 수요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된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남권에 2030년 10년 정도 걸리는데 공항 건설 기간에 한 10년 걸리는 정도 걸리는데 2030년도에 우리는 영남권 전체 항공 수요가 영남 지역 주민들의 항공 수요가 3,500만 나오는데 1,200만의 항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된 주부공항하고 비교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왜 활주로 하나를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랬더니 운영을 잘하면 된다는 것이 운영을 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이 활주로 한 번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내막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한근수 박사도 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좀 했는데 가덕도의 해상공항을 건설할 경우에는 활주로의 수에 따라서 활주로를 두 번 하느냐 한 번 하느냐에 따라서 공항 건설 비용이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비례해서. 왜? 건설 비용 자체가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니까 바다 매립하는 면적이 얼마 되느냐가 공항 건설 비용을 좌우하니까 활주로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건설 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가덕도는. 거기에 비해서 육상공항을 건설하게 될 밀양의 경우에는 공항 건설 비용이 활주로의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밀양의 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가장 많이 건설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뭐냐? 산지의 절취 비용입니다. 그런데 산지의 절취 비용이 가장 큰 건설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산지의 절취 비용은 활주로를 하나를 하든 활주로를 두 개 하든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산지 절취 비용.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 활주로를 크게 하면 두 숫자에 따라서 토지 수용 비용은 있지만 그 비용보다 밀양 같은 경우는 산지 절성토하는 비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가덕도 같은 경우는 바다 매립하는 비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뭐 그런 부분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활주로 한 번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덕도 같은 경우는 수심이 평균 수심이 한 25m 수심이고 연약 지반이니까 이게 막 활주로를 하나하나 두 개 하느냐에 따라서 뭐 확연하게 그 건설 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이제 활주로 한 번에 경제성 있는 공항, 활주로 한 번 건설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 네? 그런 주장을 하는데 활주로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하는 의사결정은 저는 기본적으로 부산이나 대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건설해야 되느냐? 중앙정부가 건설하고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판단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이 자꾸 이걸 먼저 제안하고 있거든요. 활주로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활주로 두 번을 가진 공항을 건설할 경우에는 가덕도는 밀양에 비해서 현저하게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국가 재정을 고려해서 활주로 한 분의 국제공항 건설을 주장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항공 소음을 염두에 두고 밀양의 공항이 건설될 경우에 소음으로 인해서 야간의 공항 운영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항기의 소음은 대구 KT의 소음, K2에 있는 뭐 군용기 소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민항기의 소음 문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야간에 일정 부분, 일정 시간 동안은 공항 운영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향후 추진 전략하고 관련지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산은 이제 영남권의 4개 광역자치단체는 공항의 기능을 관문공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부산은 과거에 한 10년, 20년 동안 보면 허브공항 주장을 합니다. 허브공항은 뭐냐,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항만하고 공항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만과 공항 간에 여객의 환성, 그 다음에 화물의 환적,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만이 있는 곳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앞으로의 공항 건설 전략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항만과 공항 간의 환성과 환적은 거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공을 이용하는 화물하고 해운을 이용하는 화물이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화물의 종류가 확연히 다릅니다. 둘 사이에 환적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아주 미미한, 인천공항 같은 경우 0.몇 프로 있습니다. 그게 전체 100이라 따지면 환적 화물이 한 0.몇 프로, 0.2%면 0.몇 프로가 있는데, 그것은 중국에서 배로 실어 와서 인천공항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그런 화물 수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인천이라는 입지적 특성상 중국의 인천공항 건너편에 있는 중국에 괜찮은 공항이 없기 때문에 배로 실어 와서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화물 처리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항공과 해운 간의 환적이 일어나는 것이 0.몇 프로, 그것도 아주 조그만, 그거는 인천공항의 그 입지적 특성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부산공항은 그럴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이 못 됩니다. 만약에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이제 주장하는 것, 최근에는 이제 부산도 뭐 주장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루즈의 모함으로 부산 항만을 개발하겠다. 크루즈.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크루즈 타고, 부산 항만에서 크루즈 타고 여행하고 돌아와서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걸 주장합니다. 그걸 주장하는데, 이것도 뭐 사실은 과연 그런 수요가 과연 얼마 되겠는가? 네? 퀘스천입니다, 이것도. 자, 그러나 이제 대구 경북도 사실은 부산이 하나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대구 경북도 사실은 여기에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도 이런 것들을 네거티브 전략만 쓸 것이 아니고 포지티브 전략도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황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브공항은, 우리는 이제 대구 경북은 이제 관문공항을 주장하고 부산은 허브공항을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게 이제 공항의 기능에 관한 것인데, 허브공항은 기본적으로 전체 여객 중에서 환승률이 높은 공항이 허브공항입니다. 허브공항인데, 세계적인 허브공항은 환승률이 얼마쯤 되느냐, 그러면 30%, 40%대를 유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 공항,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 두바이 공항, 또 최근에 이제 이게 허브공항으로 또 발전하고 있는 공항인데, 이런 공항들 보면 전체 여객 중에서 30%대 이상의 환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승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인천공항도 이제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개항할 때, 2001년도에 개항할 때 동부가 허브공항으로 출발을 했고, 그 기능을, 허브공항 기능을 갖고 국가가 육성하기 위해서, 육성하고 건설한
건설하고 육성하는 그런 공항이 인천공항인데 인천공항의 환승률이 처음에는 20몇 프로 되었다가 요새는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환승하는 여객이 인천공항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항공사 노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마당의 허브공항을 주장하겠다는 것은 수도권도 자극하고 중앙정부도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2011년도에 공항 입지 후보지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이 수도권과 중앙정부를 자극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허브공항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항만과 공항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허브공항 논리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허브공항을 무슨 내수용은 안 된다. 대구경북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관문공항 기능이 최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신공항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남북권 전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신공항, 특히 이제 K2가 군사공항 이전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신공항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남권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산이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가덕도에 만약 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남북권 혹은 영남권에 신공항 하나만 건설을 해서는 안 되고 2개 혹은 3개의 신공항, 작은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가덕도는 부산공항이 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항의 기능, 아까 우리 한근수 박사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항의 기능, 규모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공항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공항을 몇 개로 해서 어떻게 서비스할 거냐 하는 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항의 기능이나 활주로의 수 등에 대해서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용 태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5개 광역자치단체, 영남권의 5개 광역자치단체 합의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태도인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의문의 내용은 최소한의 내용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합의문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이 행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로드맵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절차상 추진하는 것이 입지 타당성 조사인데 이게 최소 1년 걸립니다. 1년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거치면 뭘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또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요게 이제 1년 지금 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1년 뭐 최소 2년이 걸리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는 경제성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는 공항의 물리적인 조건을 주로 검토를 하면서 경제성도 일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기재부가 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국토부가 1년 동안 추진할 입지 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든가 안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내용을 포함을 해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원샷에 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항 후보지의 물리적 조건을 중심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일반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심지어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하나의 후보지에 대해서 결정된 후보지에 대해서 예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 없는 후보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고 개연성도 있고
그 결정된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 결정된 후보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기현성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원샷에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신공항 후보지 평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평가는 소위 입지 타당성 조사, 아주 부실한 입지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점수를 매겼습니다. 점수를 매겼는데 그 평가할 때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30년 운영될 경우를 가정해서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 다 계산을 하거든요. 예타, 기획재정부 하는 예타에서는. 그 다음에는 그런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을 다 그 숫자로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베니피트죠. 편익도, 그 공항 후보지, 각각 다른 후보지에 따라서 그 공항의 이용자 수가 다를 것입니다. 밀양에 건설될 경우하고 가덕도에 건설될 경우하고 공항 이용자 수가 다르겠죠. 편익도, 베니피트도 공항 이용자 수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공항 이용자 수가 많으면 편익이 크게 나오고, 예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공항 이용자 수가 적으면 편익이 작게 나옵니다. 작게 나오는데, 이제 이 공항 이용자의 편익이 이제 사회적인 편익이 전부 이제 계산이 되는데, 30년 동안에 운영될 경우를 가정해서 나타날 수 있는 편익을 전부 계산을 해줍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래서 그 지난번 평가, 2011년도 평가할 때는 이러한 30년 동안 운영될 경우를 가정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계산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되새겨서 이번에는 졸속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는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가덕도는 후보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왜? 이용자 수가, 공항 이용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항 이용자 수에 따라서 편익의 크기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가덕도는 후보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제가 천천히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정치적인 지역 간의 정치적 갈등, 그 다음에 지역 간의 힘겨루기, 그 다음에 정치 논리 이런 것들이 횡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논리나 갈등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우리가 특히 정치권이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치권의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하냐, 정치권의 역할은 뭐냐? 심판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접 스스로 뛰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스스로 뛰면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역할을 좀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역을 국토교통부가 외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과학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업체들의 속성을 보면 과학지수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일을 안 합니다. 과학지수에 명시된 대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업체들은 그 속성이 뭐냐? 변호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과학지수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져갖고 없으면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실무적으로 작성할 과학지수의 내용이 승패를 후보지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아주 결정짓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지수에 문제가 없도록, 그 과학지수가 국토부가 만들어내는 과학지수에 문제가 없도록 과학지수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이러한 그 과학지수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은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이 그냥 폐쇄된 공간 속에서 그냥 문 닫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지수에 대한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전문가가 수십 명이 참여해서 오케이 해야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경북이 좀 준비해야 될 거, 뭘 준비하느냐, 그러면 유력 후보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력 후보지 있지 않습니까? 밀양이 있는데, 밀양의 민원이나 갈등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평가할 때 제가 교훈을 보면 그 당시에 밀양 시민, 주민, 김해 시민 중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데모하고 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결국 부산이 뒤에서 부추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력 후보지의 민원 및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2011년도 우리 평가했던 그런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이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뭐냐? 부산은 아까 제가 크루즈의 모항으로 개발한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공개적으로 밝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는 조잡스러운 논리지만 조잡스러운 논리에 맞게 청사진 계획을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도 부산, 경남이나 울산하고 힘을 합쳐서 밀양 후보지 주변의 지역개발 청사진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부산이 우리가 보기에는 꼼수지만 그 열정은 또 한편으로 보면 대구 경북이 받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좋은 부분은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나쁜 상품을 갖고 저렇게 마케팅을 하려고 달려드는데 좋은 상품을 갖고 마케팅 못해갖고 못 팔아먹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우리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의 경우도 밀양 후보지를 전제로 포지티브한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 지역기반 전략 청사진을 좀 제시해서 부산은 뭐 그런 점에서 유리하죠. 왜냐하면 자기 행정구역 내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뭐 크루즈의 모항을 개발한다, 뭐 한다, 막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밀양이니까 대구 경북은 이제 상대적으로 밀양이 이 대구 경북 행정구역 내에 있지도 않고 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경남하고 울산하고 대구 경북하고 힘을 합쳐서 이런 지역개발 청사진을 좀 제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구시 공항을 유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서로 상생 발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멀리 보고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남북권 신공항 필요성과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해서 제언해 주신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주열 남북권 신공항 보험시도 및 추진위원장님이 남북권 신공항 추진 동력과 시민 참여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입구에 보면 이제 우리 리플레이스 있습니다.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좀 쉽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항을 기술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줄인 부분들인데 입구에 많이 기대어 있으니까 좀 가져가시고 해주시고 어떤 그 사적인 모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 저희들 안에 보면은 우리가 막 옛날에 700명 서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리 요금만 혹시 끝해가지고 안에 저희 이거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개인 막 보호할 부분들인데 우리 그 지역의 미래 생존권, 남북권 신공을 조기 건설에 적극 동참합니다. 하고 우리 서명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한 100만을 우리가 위원들을 모셔서 수도공감 전쟁을 쳐보겠습니다. 좀 입구에 좀 많이 좀 가져가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 지난 그 백지화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이명박 정부 하늘길 열어주겠다. 대구 경북 공약을 꼭 했습니다. 자, 백지화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백지화 당시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 지역인들이 정말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단합하지 못했고요.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 윤대식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함께 했지 않습니까? 정말 피눈물 났습니다. 하도 안타까웠어. 그런 역사가 아까 추진 회항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웠고요. 여기 이 지역 정치권이 백지화 결과 발표하기 2, 3일 전에 다 모여서 뛰어들고 쇼하는 겁니다. 제가 밤새도록 그렇습니다. 안타까웠어. 저보다 싸웠습니다. 저보고 또래라 그래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겠죠?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당시 끝나고 난 이후에 청와대 고위 그분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안타깝다.
청와대 올라오셔가지고 높은 사람 만나가지고 갚대요. 왜 치매를 힘을 못 합치느냐. 정말 그런 말씀하실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겠고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부산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4대1입니다. 자꾸 부산이 자기 독자적인 그런 노선을 긋고 10월 초에 영남권 5개 시도 시장지사 합의했지 않습니까? 정부 수용 따겠다 했단 말입니다. 또 자꾸 부산이 윽박질 내면은 조만간 만약에 한이 한 번 더 두고 보고 우리 4개 시도 우리 대구 영북 중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중대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더 이상 이 정부가 해주기를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 시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100만 위원을 만들어서 맞짱을 떠서 반드시 공항이 거들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동안 대구시의 지원도 없이 시도민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애를 써주신 강주열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